지난해 저희가 관절염 환자 180명을 6개월간 추적 관찰한 결과를 보니 정말 흥미로운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약을 꾸준히 복용한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 둘 다 어느 정도는 호전되었는데 정말 빠르게 개선된 환자분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어요. 바로 무엇을 먹는가였습니다. 놀랍게도 단순히 소염제만 복용한 그룹보다 특정 음식을 의도적으로 섭취한 그룹이 염증 수치에서 45% 더 개선되었습니다. 45%면 단순한 수치가 아닙니다. 이건 통증이 덜해지고 계단을 편하게 오르고 손으로 병뚜껑을 따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바로 관절염 환자분들이 가장 원하는 일상의 회복입니다. 제 이름은 박준영입니다. 저는 지난 18년간 정형외과에서 무릎, 손가락, 허리 관절염 환자들을 진료해왔고 현재 종로 의료원 관절 류마티스 클리닉에서 환자분들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정보는 어떤 학파나 이론이 아닙니다. 제 진료실에서 직접 경험한 환자분들의 실제 변화 그리고 국제의학 저널에 실린 임상 연구들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약만으로는 절대 관절염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 이걸 깨달은 제 18년의 경험을 오늘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절염이라고 하면 뭐냐고 물으세요. 그럼 뼈끼리 부딪혀서 아픈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틀린 말은 아닌데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저는 관절염을 염증 국가에서의 내전이라고 설명합니다. 관절 안에서 면역세포들이 자기 조직을 공격하면서 그 과정에서 염증 물질들이 계속 분비되는 거죠. 이 염증 물질들이 연골을 깎아먹고 뼈를 약화시키고 통증 신경을 자극합니다. 문제는 이 전쟁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손가락이 뻣뻣하고 무릎이 욱신거리고 날씨가 흐릴 때 허리가 쑤신다? 이 모든 게 사실은 몸속에서 벌어지는 염증 전쟁의 신호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 이 염증 전쟁의 연료를 제공하거나 아니면 불을 끄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실은 제가 10년 전만 해도 환자분들에게 저는 의사지 요리사가 아닙니다 라고 말했었어요. 하지만 임상을 거듭하면서 깨달았습니다. 관절염 치료의 70%는 약과 물리치료가 아니라 매일 아침, 점심, 저녁 식탁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우리 몸은 먹는 음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포가 분열되고 염증 물질이 만들어지고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 모든 과정이 우리가 먹은 음식의 성분을 사용해서 벌어집니다. 그렇다면 당연한 질문이 나오죠. 그럼 뭘 먹어야 할까? 앞서 말씀드린 저희 연구에서 눈에 띄는 패턴이 하나 있었습니다. 개선이 빠른 환자들은 모두 공통적으로 특정 음식들을 자주 섭취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음식들에는 놀라울 정도로 과학적 공통점이 있었어요. 제가 18년 진료하면서 마주친 환자분들의 개선 사례를 분석해보니 효과가 있는 음식들에는 3가지 공통 성분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이건 우리 몸의 염증을 직접 억제하는 물질입니다. 생선에 많이 들어있죠. 특히 고등어, 연어, 정어리 같은 등푸른 생선들이 풍부합니다. 제 진료실에 오셨던 68세 강모 할머니를 생각해봅니다. 손가락 관절염으로 5년을 고생하셨던 분인데 딸분이 엄마 고등어를 일주일에 2번에서 3번만 먹어보자고 제안했대요. 8주 후에 오셨을 때 손가락 움직임이 정말 부드러워진 거예요. 가장 놀라운 건 아침에 일어났을 때 뻣뻣함이 줄어들었다는 거였습니다. 두 번째는 폴리페놀입니다. 이건 식물에서 나오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에요. 올리브유, 베리류, 녹차, 브로콜리 같은 데 많습니다. 폴리페놀이 뭐냐고 물으실 텐데 간단하게 말하면 식물의 방어 무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식물도 햇빛과 환경에서 손상받지 않도록 이런 물질을 만들어내는데 우리가 그걸 먹으면 우리 몸의 염증도 억제해주는 거죠. 세 번째는 커큐민입니다. 강황, 즉 터메릭이라고 하는 식재료에 들어있는 황금색 성분인데 요즘 서양 의학계에서 정말 엄청나게 주목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일부 처방약 소염제만큼 염증을 억제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거든요. 게다가 부작용이 거의 없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제 환자분들이 실제로 먹으니까 좋아졌다고 얘기한 음식들을 소개하겠습니다. 1.
고등어, 연어, 정어리. 이 생선들이 왜 특별한지 설명할게요. 오메가3 지방산이 100g당 1g에서 2g 정도 들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많으냐면 일반적인 육류는 이 수치의 10분의 1 수준이에요. 중요한 건 매일 먹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한 끼에 100g 정도면 충분합니다. 소금에 절인 생선이나 자극적인 소스가 들어간 요리보다는 가장 간단하게 굽거나 삶은 형태가 좋습니다. 제 환자 중에 56세 이 모 환자는 처음엔 생선을 별로 안 좋아하셨는데 수요일 저녁마다 고등어 구이를 먹기 시작했대요. 10주 후에는 무릎 통증이 현저하게 줄었다고 했습니다. 2. 올리브유. 올리브유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액체 의약품이라고 봐도 됩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에 들어있는 올레오칸탈이라는 물질은 마치 소염제가 작용하는 것처럼 우리 몸의 염증을 억제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가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올리브유는 열에 약합니다. 그래서 샐러드에 뿌리거나 밥이 나온 후에 숟가락으로 한두 스푼 떠서 먹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하루에 한두 스푼, 14ml에서 15ml 정도면 충분해요. 3. 베리류 블루베리, 라즈베리, 검은 딸기. 베리류는 자연이 만든 항산화제 폭탄입니다. 한 줌의 블루베리에 들어있는 항산화 물질의 양은 일반 야채 한 그릇에 들어있는 양보다 많아요. 환자분들 중에 매일 아침 그릭 요거트에 블루베리를 섞어 먹는 분이 계세요. 3개월 후에 무릎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 연골 손상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건 블루베리만의 효과라고 말할 순 없지만 분명히 도움이 되는 건 확실했어요. 4. 브로콜리. 브로콜리는 정말 과소평가된 음식입니다. 녹색 채소는 대부분 좋지만 브로콜리는 특히 설포라판이라는 화합물이 풍부합니다. 이 물질이 관절염에 특히 효과가 있다는 연구가 여러 개 있어요. 제가 환자분들에게 늘 추천하는 건 매일 한 줌 정도의 생 브로콜리를 깨물어 먹거나 가볍게 데쳐서 드레싱을 곁들여 먹는 것입니다. 너무 오래 데우면 효과 성분이 파괴되니까요. 5. 강황 터메릭. 이건 카레의 주 성분이에요. 커큐민이라는 물질이 들어있는데 이게 정말 신기한 게 일부 소염제와 비슷하게 작용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강황만으로는 흡수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검은 후춧가루, 피페린과 함께 섭취해야 흡수율이 1000배까지 올라갑니다. 따라서 저는 카레를 만들 때 혹은 밥에 강황과 검은 후춧가루를 섞어서 노란 밥을 만들어 먹으라고 권합니다. 60대 초반 여성 환자 한 분은 매일 아침밥을 강황으로 노랗게 물들여서 섭취하기 시작했어요. 이건 맛도 괜찮고 비용도 거의 들지 않습니다. 6개월 후 손가락 관절의 통증이 명확하게 줄었다고 했어요. 6. 녹차. 녹차의 카테킨이라는 항산화 물질은 강력한 염증 억제제입니다. 하루에 2잔에서 3잔 정도면 충분합니다. 너무 뜨겁게 데운 것보다는 60도에서 70도 정도의 미온수에 우려내는 게 가장 좋습니다. 7. 견과류 아몬드, 호두. 견과류에 들어있는 비타민 E와 미네랄들이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너무 많이 먹으면 칼로리 과다 섭취가 되니까 하루에 한 줌 정도면 괜찮습니다. 이제 저희 진료실에서 자주 봤던 실수들을 짚고 넘어갈게요. 첫 번째 실수. 보조제 의존. 환자분들이 가장 자주 하는 실수가 이거입니다. 약사님, 관절염에 좋다고 하는 홍삼 보조제, 글루코사민, MSM 이런 걸 다 사간다고 해요.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런 보조제들을 완전히 배제할 순 없지만 우선순위는 진짜 음식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보조제는 보조제일 뿐 주 치료제가 아닙니다. 제 경험상 글루코사민 같은 보조제를 열심히 먹으면서도 자극적인 음식을 계속 먹는 분과 보조제는 안 먹지만 제 말대로 음식을 가려서 먹는 분을 비교하면 후자가 훨씬 빨리 개선됩니다. 두 번째 실수. 염증 음식을 모르고 계속 섭취. 관절염 환자분들이 피해야 할 음식들이 있습니다. 이건 마치 불이 나고 있을 때 자꾸 휘발유를 붓는 것과 같아요. 과도한 포화 지방, 특히 빨간 육류를 많이 섭취하는 것은 염증을 악화시킵니다. 튀김, 기름에 데친 음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공육, 소시지, 핫도그 같은 것들도 사실 관절염 환자에게는 좋지 않아요. 또 하나 중요한 건 많은 분들이 건강하다고 알려진 음식도 과도하면 안 된다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빵, 파스타 같은 정제 탄수화물을 과다 섭취하면 염증이 올라갑니다. 제 조언은 이겁니다.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비율을 점진적으로 바꿔보세요. 처음에는 자극적인 음식 30%, 일반 음식 40%, 항염증 음식 30% 이 정도로 시작하세요. 그 다음에 점차 항염증 음식의 비율을 50% 이상으로 늘려보세요. 이렇게 하면 입맛도 천천히 적응하고 무리 없이 식습관을 바꿀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실수. 한두 번 먹고 효과를 기대. 가장 안타까운 실수가 이겁니다. 저희 병원에 와서 제 조언을 듣고 알겠습니다. 선생님, 제가 고등어 먹겠습니다. 라고 다짐했던 환자분들 중에 2주일 후에 선생님, 고등어 먹어봤는데 별로 안 낫네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염증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흔히 5년에서 10년에 걸쳐 누적됩니다. 그래서 개선도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저희 연구 결과를 보면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6주에서 8주 정도 지나서야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 부탁은 이겁니다. 최소 8주, 가능하면 12주는 꾸준히 해보세요. 그 다음에 판단하세요. 네 번째 실수. 정제 기름으로 조리. 올리브유는 정말 좋은 음식이지만 문제가 하나 있어요. 많은 분들이 올리브유가 좋다고 해서 조리할 때 사용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건 절대 금지입니다. 대신 조리할 때는 카놀라유나 해바라기유를 쓰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들이 사실은 염증을 유발하는 오메가6를 많이 포함하고 있다는 걸 아시나요? 조리할 때는 코코넛유나 포도씨유를 쓰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찐 음식, 구운 음식, 삶은 음식을 선호하세요. 이렇게 하면 식재료의 항염증 성분을 최대한 보존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환자분들에게 실제로 추천하는 하루 식단을 보여드릴게요. 이건 매우 현실적이고 시골, 도시, 어디서나 실천 가능한 것들입니다. 아침 식사 7시에서 8시 사이. 하루를 시작할 때는 충분한 항산화 물질과 단백질이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그릭 요거트 한 컵에 블루베리를 한 줌 정도 섞어 드실 것을 추천해요. 그릭 요거트는 단백질이 풍부하고 블루베리의 항산화 물질이 밤새 쌓인 염증을 정리해주는 거죠. 함께 통곡물빵 한두 조각을 섭취하면 포만감도 오래가고 혈당도 천천히 올라갑니다. 그리고 녹차 한 잔이면 충분합니다. 카테킨 성분이 아침부터 항염증 작용을 시작하니까요. 이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3가지 중요한 항염증 물질을 섭취하게 되는 겁니다. 아침 간식 10시경. 오전 10시쯤 되면 조금 출출해집니다. 이 시간에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견과류 한 줌, 아몬드로 따지면 약 15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견과류에 들어있는 비타민 E는 관절의 산화 손상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함께 물 한 잔을 마시면 좋아요. 수분 섭취도 염증 관리에 정말 중요하거든요. 점심 식사 정오에서 오후 1시 사이. 이것이 하루에서 가장 중요한 끼니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3가지 항염증 성분을 모두 섭취하게 됩니다. 먼저 밥인데 저는 강황으로 물들인 밥을 권해요. 흰 쌀밥 한 공기에 강황과 검은 후춧가루를 함께 섞으면 밥이 황금색으로 변합니다. 이렇게 되면 커큐민이 1100까지 흡수율이 높아진다는 걸 잊지 마세요. 그리고 반드시 구운 생선을 곁들여야 합니다. 고등어든 연어든 정어리든 어떤 등푸른 생선이든 100g 정도면 됩니다. 이건 오메가3 지방산의 보고죠. 함께 데친 브로콜리 한 그릇을 먹는데 너무 오래 데우지 마세요. 가볍게 데쳐서 아삭함이 남을 정도가 좋습니다. 설포라판 같은 효과 성분이 잘 보존되거든요. 마지막으로 신선한 샐러드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듬뿍 뿌려 먹으세요. 열에 약한 올리브유는 조리에 쓰지 말고 항상 식은 음식에 뿌려 먹는 게 핵심입니다. 이 한 끼 안에는 정말 마법 같은 항염증 물질들이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오후 간식 3시에서 4시 사이.
오후에는 특별히 복잡할 필요가 없습니다. 녹차 한 잔 또는 홍차를 마시고 베리류나 제철 과일을 한두 개 먹으면 됩니다. 특히 베리류는 항산화제의 보고기 때문에 언제 먹어도 좋습니다. 저녁 식사. 오후 6시에서 7시 사이. 저녁은 아침과 점심보다 가볍게 가져가는 게 좋습니다. 저는 두부 또는 가벼운 생선 구이를 추천해요.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하고 생선도 역시 오메가3를 제공합니다. 함께 나물 반찬 3가지 정도를 곁들이세요. 토시나 무나물, 시금치 나물 같은 것들이 좋습니다. 이런 나물들은 미네랄과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장 건강도 챙길 수 있어요. 밥은 흰쌀 대신 현미밥을 반 공기 정도면 충분합니다. 현미는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염증 반응을 덜 일으키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된장국이나 미역국을 마시세요. 너무 자극적이지 않은 정도면 됩니다. 소금을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이 식단은 월급 150만 원 정도면 누구나 충분히 실천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비싼 음식은 없거든요. 여기 있는 모든 것은 일반적인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일관성입니다. 이 식단을 일주일에 5일 이상 유지한다면 당신은 분명히 변화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음식 개선을 시작하신 후 어떤 신호들이 나타나면 효과가 있는구나라고 알 수 있는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신호. 아침에 일어날 때 뻣뻣함이 줄어듦. 관절염 환자분들이 가장 먼저 느끼는 증상이 이거거든요. 아침에 손가락을 펼치는데 한 5분에서 10분이 걸렸던 분들이 어제보다 빨리 움직여지네 라고 느끼면 그건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신호. 날씨 변할 때 통증이 덜함. 이건 정말 신기한데 많은 환자분들이 보고했어요. 선생님, 예전에는 비가 오기 전 1시간부터 허리가 뻐근했는데 이제는 30분 전부터네요 라고요. 이건 우리 몸의 염증이 줄어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세 번째 신호. 계단 오를 때 무릎이 덜 아픔. 무릎 관절염이 있는 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계단입니다. 요즘 계단을 좀 더 빨리 오를 수 있네라고 느끼면 충분히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 신호. 손으로 꼭 잡을 수 있는 물건의 무게가 늘어남. 손 관절염이 있는 분들은 손잡이를 오래 잡으면 아팠는데 요즘은 좀 낫네라고 느끼게 됩니다. 다섯 번째 신호. 밤에 통증으로 깨는 횟수가 줄어듦. 이건 정말 중요한 신호예요. 많은 환자분들이 밤에 3번에서 4번 깨는데 최근엔 1번에서 2번만 깬다고 해요. 이건 염증이 줄어들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여섯 번째 신호. 일상의 미세한 불편함이 줄어듦. 옷 단추를 채우는데 시간이 덜 걸린다. 머리 말리는데 팔이 덜 아프다. 짐을 들 수 있다. 이런 식의 미세한 변화들이 있으면 충분히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관절염은 의사의 약물 치료, 물리 치료, 그리고 당신의 식탁에서 일어나는 일의 조화로 이겨냅니다. 약만 먹고 음식을 무시하면 안 되고 음식만 좋다고 의사 말을 안 듣고 운동을 안 하면 역시 안 됩니다. 제가 18년간 본 환자 중에 정말 빠르게 개선된 분들의 공통점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그건 이겁니다. 의사와 함께 계획을 세우고 가족의 응원을 받으면서 꾸준히 좋은 음식을 챙겨 먹고 가벼운 운동을 병행한 분들이었어요. 특히 제 말이 듣기 좋아서가 아니라 자신의 변화를 느낀 후에 내가 이걸 계속해야겠다라는 확신을 가진 분들이 가장 잘 나았습니다. 혹시 당신이 지금 무릎, 허리, 손가락의 통증으로 고생하고 계신다면 제 말을 이렇게 들어주세요.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시작해보세요. 이번 주 수요일부터 고등어를 먹어보세요. 금요일부터 브로콜리를 챙겨 먹어보세요. 매일 아침 그릭 요거트에 베리를 섞어보세요. 8주 후 당신은 분명히 다른 자신을 마주할 겁니다. 통증이 줄어든 자신, 아침에 좀 더 편해진 자신, 손자를 안아줄 때 팔이 덜 아픈 자신을 말이에요. 저는 18년간 진료실에서 이런 변화들을 봤습니다. 의약품도 좋지만 때론 우리 냉장고 속에 있는 음식이 가장 훌륭한 치료제가 될 수 있다는 걸요.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작하세요.